안녕하세요. 세명대학교 디지털 콘텐츠 창작학과 김기태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요, 출판 분야 표준 계약서 중에서 개선한 6종, 그리고 신규한 4종이 있는데요. 그 중에 5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판권 설정 계약서인데요. 아마 출판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체결되는 그런 계약서 유형이죠.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종이책을 내고자 하는 저작자와 그 저작물을 가지고 종이책을 출판하고자 하는 출판사 사이에 필요한 계약서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저작자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화가 또는 사진을 찍는 작가 그리고 번역에 종사하는 작가들까지도 출판사와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계약서를 시작할 때 이제 위에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자와 이를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출판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좀 어려운 말이 나오죠.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이용자. 쉽게 말하면 종이책을 내고자 하는 출판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은 마찬가지로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지점만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16조의 출판권의 존속기간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요. 계약서에 특별히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3년 동안 유효한 걸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준용한다면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특약이 있으면 그러니까 저작권자와 출판사 사이에 약속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선한다는 뜻이므로 이 16조를 잘 활용하시면 출판권의 존속 기간을 서로 합의해서 잘 정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계약서를 쓰실 때에는 반드시 16조 1항부터 4항까지 잘 살펴보시고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4항을 잘 보셔야 됩니다. 출판사는 계약 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저작권자에게 이제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쓰이던 여러 계약서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 조항을 넣게 된 이유는 사실 서로 바쁘게 지내다 보면은 계약 종료 시한을 이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용자 쪽에서 아무래도 관리를 더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용자 쪽에서 저작권자에게 그 시한을 미리 알려주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잘 합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 원고의 인도와 출판 시기 및 반환에 대한 이제 조항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마 완전 원고의 개념일 거예요. 실무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 완전 원고를 둘러싸고 저작자의 입장과 출판사의 입장이 상반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작가 입장에서는 완벽한 원고라고 생각하는데 출판사 입장에서는 출판하기에는 부적합하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이럴 때는 서로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원고의 뭐 반환이라든가 또는 인도 이런 개념에서 인도는 요새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대부분 전자 파일의 형태로 이루어지니까 반환 또한 뭐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 요새도 손으로 직접 육필 원고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그림을 그리는 분들 같은 경우 디지털 작업이 아닌 직접 이제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원화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반환 규정이니까 그때그때 알맞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작권 사용료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선 그래서 기왕에 사용되던 여러 가지 실무상의 문제들을 다 포함시켜서 이제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선택을 해서 이제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대부분 발행 부수 또는 판매 부수를 가지고 거기에 정가의 퍼센테이지를 곱하는 그런 이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것이 발행 부수냐 판매 부수냐 또는 다른 방법이냐 이것은
오로지 계약 당사자가 판단해서 합의할 문제입니다.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공란으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서로 합의해서 정하시면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에 관한 규정인데요, 조항인데요. 여기서 왜 등을 붙였냐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요, 저작재산권 중에서도 매우 비중이 큰 부분입니다. 오죽하면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계약에서도 서로 약속을 하지 않으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이제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는 저작권법 조항까지 있을까요? 자, 하물며 출판권이라는 매우 제한된 계약을 하면서 저작권자로부터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출판사가 넘겨받는 것은 좀 불합리한 관행이다 싶어서 서로 합의해서 잘 정하도록 해놨고요. 또 대부분 현행 그 출판계의 실무상에서 보면은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것보다는 재사용에 관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출판물에 수록된 내용을 그 일부나 전부를 다른 매체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거에 대해서 저작권자가 직접 이용 허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출판사에 위임을 해서 출판사로 하여금 대신 행사하도록 할 것이냐를 정하자는 그런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항부터 끝까지 좀 잘 살펴보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대리로 이제 다른 매체에 중개를 하려면 대리중개업 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출판사로서는 기왕에 저작권 대리중개업 신고를 맞춰주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조항도 매우 중요한데요. 법률적으로 해지와 해제는 좀 그 의미가 다릅니다. 해지는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계약이 끝나는 거고요. 해제는 아예 계약 자체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또는 출판사 입장에서는 해지가 유리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해제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합의를 하실지 서로 잘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특약을 두었습니다. 특약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앞에서 이제 체결한 계약 내용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 서로 약속을 해서 넣자는 의미니까요.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셔가지고 합의된 내용을 여기에 특약사항에 이제 기입을 하시면 여러모로 편리하게 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